김덕희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닌 관련된 NDA 신청이 이 타케티드 엉컬러지라고 하는 표적 항암학 관련되는 부분 학술지에도 이제 기사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은 2% 넘게 상승 흐름이 나왔죠.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이후의 미정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자, 나스닥 흐름은 지금 0.02% 약보 앞세고요. 다우는 0.16% 소폭의 강세 흐름, S&P 500 같은 경우도 0.23% 상승세 흐름이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세게 움직이죠. 지수보다는 종목별 흐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유가도 강세고 금값도 상승세 흐름입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 데트 리미트 컨피던스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인 어떤 시장 흐름들 먼저 살펴봐 드리면, 오늘은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대거 매도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하게 샀다기보다는 샀다 팔았다를 하다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양시장에서 대거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에도 환율이 7원 50전 정도가 내려서 1326원 70전 정도에 맞췄는데요. 이런 환율 영향도 받으면서 불확실성 해소의 어떤 기대감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등락에서 보면 이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한 200개 정도 코스피에서 많았고요. 이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에 비해서는 한 2배 가까이 많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HLB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돌파에 관련된 어떤 상승 복귀가 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인데, 수급이 이제 이 부분들의 어떤 받쳐주느냐 아니면 수급의 어떤 개선이 없이 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로그램 쪽은 이제 호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은 프로그램 매물이 어제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도 줄이면서 큰 흐름에 이제 있는 건 아닌데 시장의 영향도 있기도 하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좁은 어떤 몸통에 양봉 캔들을 만들었는데 시간에는 200원 빠졌고요.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오늘 10%, 거래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매도 비중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비중은 어제보다 좀 더 늘어난 어떤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제약, 글로벌, 테라피틱스는 오늘 좀 호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세게 움직였던 어떤 흐름이었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새로운 기사라기보다는 외신 보도에서 이 타케티드 엉컬러지 항암 관련된 어떤 사이트 중에서 이제 여러 사이트도 있습니다만, 이 전문 이제 항암 관련된 학술지에 이제 기사가 또 올라왔는데요.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자로 이제 절제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수술로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 간세포암 중에서 거의 이제 후반에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부분에서 이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에다가 NDA 승인 요청을 했다는 어떤 주제입니다. 지금 한글로 번역해서 지금 내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DA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삼성 카레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특히나 이제 항암제에서 신약이 들어오게 되면 신제품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고 판매가 전가되는 게 아니라 임상 데이터를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임상 데이터에서 어떤 OS 값이라든지 이런
PFS 값도 중요하고 임상 디자인이 좀 어떻게 됐느냐, 임상에 참여한 환자의 어떤 상태는 어땠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승인되고 나면 실제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어떻게 좀 처방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이런 내용들에서 데이터 값이라든지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환자의 어떤 숫자라든지 특성들이라든지 그리고 임상의 어떤 디자인들이 보통 이제 임상의 어떤 표준이 될 수 있는 게 무작위로 랜덤마이저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대조군하고 시험군에서 이런 것들이 무작위로 가야 되고 오픈 라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이 진행되었던 게 글로벌하게 진행되었다. 보통 이제 간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발병률이 굉장히 높고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단계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 입장에서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국 비중이 이제 좀 작았습니다만 이런 어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관심이 커졌고 면역관문 억제제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2020년도부터 간세포암에도 이제 치료 옵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이 계속 이제 증가되는 어떤 전반적인 추세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임상을 할 때, 이제 미국 쪽이라든지 이쪽이 포함되는 여부도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어떤 이제 임상 디자인들을 FDA와 2019년도에 할 때 이렇게 사전에 다 언론을 해서 이제 진행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실험군과 이 대조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소라페님하고 이제 대조군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OS 값도 중요합니다만 이 PFS 값이라든지 ORR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ORR 값들이 좋아서 렘비바 같은 경우에는 소라테민 대뇌에서 OS 값이 탁월하진 않았습니다만 비혈등성으로 승인받아서 오히려 지금 이제 소라페닌보다는 매출 정도가 훨씬 크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OS 값뿐만 아니라 2차 지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지표에서 최근에 렘미바라든지 아바스틴, 티센트릭,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들하고도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지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계속 이제 실전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실제 처방이 나중에 승인되고 난 다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올라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캄넬리주만과 리보세라님의 앞서 말씀드린 PFS 값이 대조군인 소라페님 대비해서 2배 이상 뭐 나왔던 부분. 그래서 1차 지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OS 값이었기 때문에 OS 값도 간세 포함해서는 유일하게 20개월이 넘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던 통계적 유의성이라든지 레시스트 기준으로 이런 부분을 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안전성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성과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의 정도는 면역관문 억제제가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병용의 어떤 기대감들은 면역관문 억제제의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으면서 이 표적항암제의 어떤 특성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리보세라니면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부작용들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적으면서 확장을 할 수 있고 경제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라페님이라든지 렘미바에 비해서 이 베제프 타켓 같은 경우도 단일성이고 거기에서 투 타켓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표적에 대한 어떤 선별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티로신, 이제 키나제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효소 종류가 한 500개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멀티 타켓으로 하는 형태가 이제 소라페님하고 렘바티닙이 이제 멀티 키나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제프뿐만 아니라 신생혈관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기전을 하고 있는데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 배제프 수용체가 이제 세 가지 타켓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타켓을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부분을 학회에서 여러 번 뭐 언급하는 것들이 뭐 그런 어떤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FDA에서 이제 이 표적항암제 중에서 이 키나제 저해제 관련되는 부분이 한 35개 정도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라페님이라든지 램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이 배제프 단이라는 어떤 타켓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멀티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제프 쪽에서만 특화되어 있는 리보세라님의 어떤 관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승인되었던 부분들도 소라페님, 그 다음에 그 램바티닉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야기들, 요거는 이제 2015년도는 이제 이 간암 말고 먼저 이제 갑상선 쪽에서 이제 허가를 받았던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주가 향방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좀 참조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도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에자이 같은 경우에는 1941년도에 설립되어서 글로벌 이제 제약사로 한 2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상위 이제 탑5에 들어가는데, 본래는 에자이가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국내에도 보면 전후에는 이제 뭐 비타민 같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 회사도 처음에는 뭐 비타민제라든지 뭐 반창고, 붕대, 존슨도 보통 이렇게 시작을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특화되어 있던 게 이 회사가 이제 5개 정도의 어떤 상업화 관련되는 주요 제품이 있습니다만, 1980년도부터는 주로 했던 게 이 알츠하이머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아리세트 관련되는 부분을 하다가, 자, 그 2010년도 이후부터는 항암제 라인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램바티닙이거든요. 램바티닙이 이제 2015년도 이후부터 일본에서는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2018년도에 이제 FDA에서 간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요 당시에 좀 장기 상승을 하는데 그 뒤에 빠지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성공을 하면서 다시 주가가 이렇게 좀 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 일정 부분 등락을 하면서 이슈가 있을 때 올라갔다가 이슈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소라페님의 이제 독일의 바이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2007년도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좀 등락을 하다가 이제 2015년도까지 되게 많이 올라가요. 한 거의 더블 정도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소라페님의 이제 그 만료 이후에 스티바가가 나옵니다만 주가는 또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이제 장기 상승하는 경우는 길게 잡으면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점에서 하는 게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는 이렇게 등락을 장기적으로도 보이면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서 좀 전략적인 어떤 대응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래서 HLB도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2014년도 이 당시에 이제 했던 분들이 장기적으로 큰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뒤에는 중간 단계에 보면 이렇게 등락들을 HLB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제 승인 받으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흐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꾸준히 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등락을 보인다는 부분들이 반드시 또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올해하고 내년도에 이제 승인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가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제 돌파가 중요하다 했는데, 돌파가 나와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가기 때문에 그렇고, 이 다음 주에 이제 재돌파에 관련되는 어떤 흐름을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이 만약에 수급의 어떤 이슈라든지 되지 않는다면 또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 고점 능력은 41,950원으로 바뀐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확인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